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빙하가 쪼개져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 TV에서 다들 보셨죠? 이 지구 면적의 한 10%를 차지한다는 빙하, 최근 한 20년 사이에 녹는 속도가 무려 4~5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빙하는요, 그냥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지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냉동 타임 캡슐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이 빙하 연구를 통해서 지구의 기후와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빙하학자를 초대했습니다. 극지연구소의 신진화 박사 함께 만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빙하학이라는 분과 학문이 따로 있어요? 네. 빙하를 연구하는 전반적인 연구를 빙하학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한국에서 지금 초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빙하를 이용해서 과거 기후나 환경 데이터를 복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어떻게 빙하로 환경 복원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빙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인데 이게 연중 내내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 계속 쌓이고 다져져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입니다. 이때 당시 눈이 내릴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어로졸도 함께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공기. 예를 들면 요즘에 이렇게 미세먼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눈이 내릴 때 이런 미세먼지들도 함께 쌓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먼지나 아니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그 화산재도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산불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숯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눈송이 송이 사이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대기가 이렇게 대류를 하다가 확산의 원리로 이렇게 빙상 아래로 포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빙하가 형성됐던 당시에 그런 모든 환경과 기후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걸 다 함축하고 얼어붙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빙하를 원통형 그 시추 기기로 얻어낸 것을 빙하 코어라고 하고요. 빙하 코어 시추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구멍을 뚫는 장치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캐낸 게 이겁니까? 네, 캐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직경이 한 10cm 정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2023년도에 제가 그린란드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한 2,500m 깊이에서 올라온 빙하 시료입니다. 2,500m? 네. 저런 식으로 뚫어서 2,500m까지 뚫어요? 이거는 사실 첨부빙하라고 한 500m 이하? 그러니까 250m 정도의 얕은 깊이의 빙하 코어를 얻을 때 사용하는 시추기기이고요. 이건 약간 전문적으로 아주 대형의 시추기기를 이용을 해서 그래야 되겠네요. 네. 빙하가 지구 표면 면적의 10%나 차지해요? 네.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주로 극지역, 예를 들면 그린란드랑 그린란드와 남극에 이렇게 남극 대륙? 네, 이것을 그 대륙빙하라고 하고요. 극지역 말고도 우리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정상에 가면 굉장히 좀 추워지잖아요. 고산 지역은 만년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극지역이 아니더라도 적도라든지 중위도 지역에도 아주 높은 산에는 빙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산빙하라고 합니다. 고산빙하 그리고 대륙빙하. 아무래도 그 지구의 역사를 오래 간직한 건 대륙빙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로는 12만 년 정도의 지금까지 이제 기후 변화 데이터를 확보했고요. 남극 빙하 코어로는 80만 년 정도의 기후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80만 년 전? 네. 그럼 도대체 깊이 몇 미터까지 파고든 거예요? 3,000m 이상입니다. 네. 더 파고들 수 있겠죠? 더 파고들 수는 있지만 그 지면과 맞닿아 있어서 녹아 있기도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가장 오래전 거는 80만 년 전의 대기를 포함한 빙하 코어까지는 우리가 확보한 적이 있군요. 네. 모양도 그럼 일반 얼음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대기가 빙하에 들어가 있어서 빙하 시료를 얇게 잘라서 표면을 관찰해 보게 되면 공기방울도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 공기방울이 그때 빙하가 형성됐었을 당시의 대기들이거든요. 빙하의 한 10%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얼음은 사실 보면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빙하는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박혀 있고, 예를 들면은 또
화산 폭발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었을 때는 예. 빙하 코어에 이렇게 검정색 줄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화산재가. 네. 모양부터가 우선 기본이 공기를 함유한 얼음. 아, 맞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빙하학의 이런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1960년대부터 이게 신작이 됐었었고요. 아주 최근이네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문 자체가 오래된 학문은 그렇죠. 아닙니다. 1960년대 무슨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아, 냉전 때문입니다. 그때 그 그린란드에 비밀 군사 기지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빙하 코어를 시추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그 정보를 알게 된 덴마크 과학자가 그럼 그 빙하 코어 나 주면 안 되냐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물동요소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복원하게 됐는데 예. 그 데이터의 시작으로 빙하 연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빙하 코어 속에 공기방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처음 알아낸 게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거는 1965년도에 프랑스의 과학자 클로드 로리우스 박사님께서 남극의 시추 현장에 가게 됩니다. 남극에? 네. 근데 그 시추 현장이 워낙 험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분의 유일한 낙이 매일 위스키 한 잔 드시는 게 낙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언더락 스타일로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드셨는데 그날따라 얼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보니까 빙하가 이렇게 조각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얼음 없으니까 빙하 넣어볼까? 시추된 빙하 코어? 네. 그래서 일부러 잘라서 딱 넣었더니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뭘요? 컵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상한 공기방울 파파파파 이렇게 꼭 그 샴페인이 터지듯이 이렇게 났던 기포가 나오더라? 네, 기포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공기방울을 함유한 얼음이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공기방울이 솟아오르겠죠. 네. 그러면서 그분이 얼음이랑 빙하가 다르구나라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나오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그럼 여기에 포집되어 있는 공기방울 연구하자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땅속 깊은 곳에서 캐낸 빙하 코어를 이게 몇 년 전 건지, 몇만 년 전 건지 다 이게 측정을 해놓고 얇게 썰면서 거기 있는 공기의 성분을 분석한다. 쉽게 맞습니다. 말하면 네. 어려운 일인데요. 어렵지만 재밌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80만 년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 대기 성분을 분석해서 그때 정보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빙하학에서 연구된 제일 오래된 건 80만 년 전이다. 80만 년 전이고요. 올 겨울에 유럽팀에서 한 125만 년 정도로 추정되는 빙하를 시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한번 데이터를 확보하기를 기대합니다. 125만 년 전 거? 네. 그것도 남극 대륙에서? 네. 근데 아무튼 현재 연구가 끝난 거는 80만 년 전부터 쭉 되어 있다 이거죠?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프랑스 학자처럼 박사님도 빙하 코어 먹어본 적 있습니까? 먹어본 적 있습니다. 언제요? 어디요? 2023년도 현장에 있었을 때요. 저희가 그린란드에서? 하루는 칵테일을 만들고 있었는데 독일 과학자가 그냥 되게 갑자기 1m짜리 빙하 코어를 저한테 툭 건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넣어서 칵테일 먹어라고 딱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렵게 캐낸 걸? 저희가 이거는 메인 빙하 시추 현장이고요. 옆에서도 또 다른 시추들을 진행하게 여러 곳에서 되는데, 하는군요. 네. 프로젝트 진행할 때 중요 빙하 시추와 이제 겉다리로 조그마한 프로젝트들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확보한 빙하 코어를 저한테 툭 주시더니 이거 넣어 먹어 하셔가지고 먹은 적 있습니다. 맛이 어땠어요? 얼음이랑 똑같은데요. 근데 약간 좀 찝찝하긴 했습니다. 제가 먹었던 게 300년 된 빙하였는데 거기서 모르는 미생물이 나오면 어떡하지? 박테리아가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했지만 그래도 술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먹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80만 년 동안의 이 지구 그 변화를 좀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80만 년 동안에 10만 년 주기로 이렇게 기후가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만 년 단위로.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웠던 빙하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간빙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이는데요. 그걸 10만 년 주기로. 네. 그런데 오늘날 인류 활동의 영향으로 이게 지구 온도라든지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과거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빙하기 때하고 간빙기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차이가 나죠. 네, 그 현생 인류가 시작됐던 시기가 한 30만 년 정도인데요. 맞아요. 그래도 인류 활동의 영향이 굉장히 적었던 시기인데 80만 년 동안의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빙하기, 간빙기 기간 동안에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변화하게 됩니다. 일정한 바운더리를 가지게 되는데 빙하기 기간 동안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80 ppm, 간빙기 기간 동안에는 280 ppm 이렇게 해서 일정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움직였는데요. 180에서 280 됐다가 다시 180 됐다가 또 280 됐다가. 네, 그게 딱 10만 년 주기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오늘날 하와이에서 측정한 작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24.6 ppm이에요. 와.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인류 활동으로 아이고. 40에서 50% 정도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높아봐야 280이었는데 네. 이번에 지금 420이 넘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사실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랑 지금 변하는 속도랑 딱 비교를 하게 되면 한 50배 차이 납니다. 50배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인류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금 경험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직 뭐 물론 80만 년보다 훨씬 더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전에 훨씬 높았던 적은 있지만 지금과 기후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 그 자료를 이용해서 지금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그 빙하 코어를 가지고 뭐 수억 년 전 대기까지를 파악하기는 어렵겠군요. 아, 빙하가 존재했던 시기가 생각 외로 지구의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요. 남극 빙하가 가장 오래됐는데 3천만 년 전부터 형성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길이를 알기에 한정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깊이 파도 3천만 년 전 것까지밖에 없겠군요. 아, 그래도 근데 그것도 찾기 어렵겠죠? 빙하가 이렇게 보면 눈이 내리니까 새로 생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오래된 건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없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 눈에 봤었을 일정한 기온과 기후 조건에서는 사실 빙하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 생성이 되면 빙하의 가장자리에서는 또 빙하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빙하는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없죠. 없을 수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연구팀이 시추한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건 아까 말씀하신 125만 년 전 정도 거다. 네. 그 얘기로군요. 근데 더 오래된 빙하를 찾으려고 지금 많은 그래야 되겠죠. 연구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설명하신 요게 그럼 그린란드 겁니까? 네, 202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현장을 가게 됐는데 그때 찍은 시추 현장입니다. 2023년 가셨던 그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린란드에서 진행되는 국제 공동 신부 빙하 시추 프로젝트인데요. 신부 빙하, 네. 깊은 곳. 네. 그린란드 빙하의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이렇게 시추하는 건데 총 얻어낸 빙하 코어의 길이가 2,670m입니다. 2,670. 70m. 네. 이 프로젝트는 12개국의 나라가 참여하면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고요. 왜냐하면 빙하 시추하는데도 그리고 분석하는데도 많은 돈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 공동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예. 네, 저도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저거는 아까 뭐 좀 얕은 곳 뚫는 거라고 그랬고 네. 2,600m 이상 뚫으려면 뭐 어떻게 뚫어요? 이게 보이는 게 이렇게 시추 기기인데요. 이게 일종의 파이프처럼 생겼네요. 네, 원통형 파이프처럼 생긴 시추 기기인데 이 원통형 최상단 부분에 보면 톱날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톱날이 돌면서 물리적으로 빙하를 파쇄하는데요. 파쇄하면 이 빙하 코어가 이 원통형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코어를 캐쳐하는 코어 캐쳐가 딱 있어서 빙하가 이게 빠지지 않도록 딱 잡아줍니다. 그런데 한 번 시추할 때는 한 1m에서 3m 정도로 시추를 할 수가 있어서 1m나 3m 깊이만큼.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670m를 시추하려면 이 빙하 시추기기를 1,000번 이상 아래로 보냈다가 올렸다 하는 그렇죠. 작업을 했고요. 또 특히나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굉장히 추워서 이 프로젝트는 오직
여름에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인 기간에만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2016년 7월에 시작해서 2023년 7월에 종료했었고요. 이야, 몇 년 걸린 거예요, 도대체? 네. 7년? 근데 코로나 기간 2년을 빼면 7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표면에서 한 1m, 3m 뚫어가지고 캐내고 네. 그다음 다시 또 집어넣어가지고 네. 구멍 속으로 구구멍 네. 속으로 넣어야 되겠죠? 맞아요. 똑같이 또 넣어가지고 한 1m, 3m 해서 또 빼내고 네.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는군요. 네.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빙하는 저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빙하는 끊임없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시추 기기를 저희가 수직으로 계속 보내지만 빙하는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시추공 자체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흐르기도 하고요. 특히나 하단부로 가면 갈수록 지열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렇겠죠. 얼음이.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굉장히 시추가 어렵습니다. 물이 되는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갔었을 때 프로젝트의 거의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다들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네, 네. 네. 얼마나 추워요, 거긴? 다행히 제가 갔었을 때 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하 3도 정도 였었고요. 아닐 때는 그냥 여름철이라도 한 영하 17도 뭐 이렇게까지. 예, 근데 그렇습니다. 계속 여긴 뭐 맨바닥에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건물을 따로 짓거나 그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특이하게 빙하 안에다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임시 캠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도 아니고 이 현장의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세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을 짓는 게 더 힘들고 차라리 이것을 파서 이 안에 지하 동굴을 만드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되기 1년 전에 일종의 개미굴처럼 쭉 길다랗게 다 판 다음에 여기에 아주 거대한 풍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놔두고 1년 지나면 눈이 자연스럽게 쌓이잖아요. 쌓이고 다져지면서 하나의 지하 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시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2개 나라 과학자들도 굉장히 다수가 참여했을 텐데 네. 제대로 된 편의시설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빙하 연구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럭셔리한 네, 시설이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식수라든지 아니면 세수를 할 때 쓰는 그런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눈을 높여서 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샤워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했고 그렇겠죠. 네, 화장실도 그 밖에 간이로 만들어진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네. 그냥 눈구덩이 파고 맞습니다. 눈구덩이 파고 그 위에 널판지 같은 걸 올려뒀고요. 근데 저희 그렇게 하면 사실 너무 추우니까 쓸 수가 없으니 다행히 텐트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도 이용하고 약간 과거로 돌아간 느낌으로 생활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럭셔리한 것이었다? 네, 굉장히 럭셔리한 겁니다. 저희가 갔었을 때 상주하는 요리사가 있었는데요. 또 엄청 저희가 행운이에도 그때 요리사가 이태리 요리사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리하는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요리하셔가지고 되게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습니다. 이쪽 사진을 보면 이거는 빙하가 아니고 뭐죠? 네, 눈 시료를 얻는 장면인데요. 이건 제가 그냥 눈이 그냥 쌓여 있는 거죠? 네, 사실 빙하 코어를 이렇게 얻어낼 때 최상단의 경우는 눈이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서 이런 시추 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층서가 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최상단의 경우는 눈 시료를 얻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게 되면 한 2.5m의 아주 거대한 방을 만들고요. 그 눈을 일일이 다 파고 상단에서 직경 5cm의 샘플통을 일일이 다 박아서 이렇게 구멍 뚫린 게 그거로군요. 네, 제가 다 박아 넣어서 샘플을 다 채취했었습니다. 이건 눈 시려 가지고 그럼 이거는 뭘 연구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거는 산불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1년도와 2023년도에 거대한 대형 산불이 캐나다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자들이 그린란드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비교적 최근의 기후 상태, 대기 상태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게 눈시료가 되겠군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가장 가능한 한 깊은 곳에서 캐낸 빙하 코어를 가지고 변화를 연구하는 거. 이게 빙하학의 가장 기본이겠군요. 네.
우리나라도 직접 빙하 시추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죠. 2012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국지연구소가 하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2014년도 장보고 기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우리 팀이 시추한 걸로도 뭐 몇만 년 전 거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저희는 초점을 맞추는 게 최신 연구, 최신 기후 변화들을 좀 연구하고 있고요. 300년 정도의 기후 변화의 데이터들을 확보해가지고 자세하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캐낸 빙하 코어들은 상온에 놔두면 다 녹으니까 바로 냉동 보관해야 되겠네요. 네, 영하 30도 되는 냉동고에 보관해두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샘플을 써야 할 때는 영하 30도에서 작업하기에 너무 추우니까 저희가 작업하는 곳은 영하 한 20도 정도 되는 따뜻한 곳,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영하 20도가 따뜻한 곳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도 매일 그 영하 20도짜리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별로 안 하지만 학생 때는 항상 영하 20도 되는 냉동고에 매일매일 들어갔었습니다. 매일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요? 보통은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오염 물질들을 제거해야 돼서 샘플들을 좀 처리하는 작업들을 냉동고에서 하고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샘플이 들어가는 통 자체만 차가우면 녹지 않으니까 실험 자체는 상온에서 하고 그 샘플을 자르는 작업만 냉동고에서 합니다. 네. 아무튼 그 보관 상태가 제일 핵심이니까 이거는 한번 녹았다 하면 그냥 끝장 아닙니까? 어렵게 구한 그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추울 수밖에 없네요. 연구 환경은. 네. 힘듭니다. 어쩌다가 빙하를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됐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구의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구과학 2를 선택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치셨나 봐요. 모든 학생들이 지구과학에 빠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었고요. 근데 지구과학으로 어떻게 직업을 갖지? 라는 막연함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 지질학과를 갔었고 그때 가장 재밌었던 학문이 지구의 역사 파트였었고요. 근데 지구의 역사로 어떻게 또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그냥 회사에 대기업에 입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됐더니 이제는 한번 그냥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이 섰고 그때 전국에 있는 대학원의 홈페이지를 열어서 한번 쭉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중에 빙하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너무 멋있는데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지구의 과거를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질이라는 걸 알고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위는 프랑스? 석사는 서울에서 했고요. 박사는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뭘 연구해서 박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프랑스에서 빙하로 과거 이산화탄소 연구를 했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9만 년 전에서 13만 년 전. 그때 당시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연구했었습니다. 그때가 빙하기 기간이었었고요. 과거 데이터들은 듬성 이렇게 측정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었는데 저희가 한 250년 정도의 해상도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봤더니 정확하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빙하 연구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어떤 발견의 순간이랄까?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석사 때였는데요. 석사 때? 석사 때는 11,700년 전에서 7,000년
기간 동안에 이산화탄소 농도 복원을 했었는데 비교적 최근이네요. 네, 이때 당시는 기후가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과거 기존 연구 데이터를 봐더라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가 굉장히 그냥 일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화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촘촘하게 데이터를 측정했는데 보니까 천년 주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년 주기의 기후 이벤트와 맞물려서 움직인 것을 확인했었는데 저희가 전혀 그런 예상이 없다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천년 주기의 기후 이벤트란 어떤 이벤트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천년 주기로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 변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국지적으로 천년 주기에 보이는 기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그린란드 빙하코어 연구를 통해서 또 새롭게 확인된 것들이 있나요? 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들 외에도? 그뿐만 아니라 핵실험의 그런 결과들도 이렇게 핵실험? 네, 1945년도부터 1970년 후반대까지 이렇게 거대한 대형 핵실험들이 있었는데요. 핵실험 발생된 지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들이 그린란드 지역까지 이동된 것들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오염 저감 활동하는 것들도 그린란드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오염 저감? 그게 어떤 거죠? 저희 연구진이 2017년도 현장에서 확보한 시료로 확인해 본 결과 그때 얻었던 시료가 2012년에서 2017년도에 이렇게 쌓인 눈이었는데요. 이 데이터와 2000년 초반에 데이터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때 납 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2010년대에 2000년대에 비해서 납 농도가 한 49%나 저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감됐다. 네. 보통은 납 동위 원소를 통해서 이 오염 물질의 기원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 동위 원소를 분석해 본 결과 중국에서의 저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대기 오염 저감하는 운동. 그 덕분에 납 농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빙하코어가 아니라 이 눈 시료를 가지고 파악해내는 거겠군요. 한마디로 그 포집된 공기 속안에는 핵실험 결과, 미세먼지, 각종 중금속 화합물 이런 게 다 파악이 되니까. 네, 빙하에는 다 그런 것들이 포집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사들이 빙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빙하학 연구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명 이하인 것 같아요. 네. 빙하학 학위를 따신 분과 빙하학 학위는 아니지만 빙하라는 툴로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 다 포함하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빙하학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많지는 않아요. 그죠?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학회 가면 저희가 다 알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시추 현장 가도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겠고. 네, 그렇습니다. 숫자는 별로 안 되지만 다른 나라도 숫자 얼마 안 되니까 우리나라 빙하학 연구의 어떤 그 국제적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빙하를 시추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이거를 측정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그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레벨에 준하는 굉장히 잘하는 실험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남극과 그린란드 빙하코어에는 이런 원소들의 농도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샘플을 다루는 상황에서도 쉽게 오염이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주 고해상도의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우리가 무슨 장비가 훌륭한 거예요? 아니면 연구원들의 개개인의 꼼꼼함이 돋보이는 거예요? 두 개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확한 실험 방법을 구축하고 그것들을 따르고 다루는 그 기술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빙하가 지금 자꾸 없어지고 있죠. 네. 어떤 사람은 2100년까지 지구 빙하의 80% 이상이 사라질 거다? 맞습니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미래의 일이니까요. 네, 그러나 현장에서 진짜 이렇게 빙하가 빨리 소멸할 수 있겠다라는 건 좀 많이 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23년도 제 현장에 있었을 때 그린란드에서 네, 하루는 이렇게
생활돔에 있는데 생활돔에는 그 바깥에 온도가 적혀 있는 그런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어떻고 풍량이 어떻고 이렇게 나타내는 기상 자료가 있는데 이상하게 영상 1.1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생활했던 그 공간은 여름철이라도 영하권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예. 영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현장 진행했던 그 기간 중에 가장 따뜻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 저희가 하루는 날을 잡고 그 빙하를 한번 다 파서 표층 눈의 상태를 한번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따뜻했던 그 기온 때문에 실제로 눈이 녹아서 이렇게 녹을 수밖에 없죠. 예. 영상 1도면. 녹았던 것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장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유명한 관광지인 러슬 빙하 현장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거기에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빙하가 쾅 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빙상의 가장자리에서는 깨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뭐 깨질 수도 있겠지라고 했었는데 현장을 그 빙하를 보고 다시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사무실에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빙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슬 빙하의 2003년도와 2023년도에 그 사진이 이렇게 딱 걸려 있었는데 빙하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빙하가 자꾸 줄어들면 빙하 연구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제가 그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게 제가 캐나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할 때였는데요. 제가 그때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얻은 10m 깊이의 그 고산 빙하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저희가 계절적 변화를 보이는 자료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계절적으로 예를 들면 온도가 높았었을 때 농도가 높고 뭐 낮은 그런 하나의 사이클들을 이용해서 연령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 자료를 위해서 물동위원소를 쓰게 되는데요. 무슨 물동위원소요. 물동위원소. 네, 이 자료를 보면 온도 변화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물동위원소의 농도가 높고 겨울철에는 이렇게 낮은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0m 깊이를 쫙 분석해서 봤더니 4m 깊이까지는 계속 이렇게 변화가 보이다가 4m에서 10m까지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녹은 거예요. 이미 현장에서. 아. 현장에서 녹고 너무 따뜻한 그런 날씨 때문에 빙하가 녹고 겨울철에 다시 얼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예. 공기가 다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모든 자료들이 그냥 다 섞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빙하 코어를 얻는데 힘들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실제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많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빙하를 구출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빙하 구출. 네, 허허. 아이스 메모리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고산 빙하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시추를 해서 이 빙하들을 남극에 지금 보관하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산 빙하는 언제 그 밑에서부터 녹아버릴지 모르니까. 제일 위험한. 그렇죠. 네. 고산 빙하만 가지고 또 특별히 따로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나요? 고산 빙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들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인 연구에 굉장히 많은 이용에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대륙 빙하 같은 경우에는 대기 대순환 영향으로 좀 큰 규모의 기후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린란드의 경우는 뭐 그린란드 기후를 좀 반영하고 있고요. 남극 빙하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반부의 그 기후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변화 연구를 하려면 그린란드나 남극 빙하 코어를 이용하게 되고 국지적인 연구를 하려면 고산 빙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남극이나 그린란드 깊이 파는 것도 어렵지만 네. 고산 빙하 채취도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네요.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8,000m 높이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린란드 현장 갈 때는 그 공공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갔거든요. 그런데 고산 빙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못 가죠. 예, 제가 그나마 럭셔리하게 캐나다에서 헬기 타고 가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럭셔리한 거지 아닌 경우는 다 짐을 다 이고 올라가야 그렇죠. 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빙하 연구자들이 아니라 이 산악인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사님은 남극에는 혹시 가보셨어요? 못 갔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왜 여태 안 가보셨어요? 근데 시추하는데 대부분의
저희가 제한된 돈으로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가야 되다 보니까 시추기술원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과학자는 소수로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언젠가 가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긴 시추 전문가가 따로 있고 연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지. 네. 박사님은 시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린란드 딱 현장을 가자마자 이게 정말 논문만 보고 연구하는 것과 현장을 가서 보고 연구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걸 좀 다르죠. 느꼈습니다. 어. 논문만 보고 연구했었을 때 그냥 상상으로만 그냥 눈이 이렇게 내리고 연속적으로 내리고 쌓이고 다져지고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현장을 갔더니 다양한 요인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어떤 요인들이요? 예를 들면 바람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실제로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 표면에 이 눈 시료 채취 같은 거 할 때, 네. 이럴 때는 정말 생생한 변화들을 다 보겠네요. 저희가 하루는 이렇게 큰 방을 2개로 만들고요. 한쪽 방은 빛을 딱 차단한 상태로 저희가 그 차단한 방에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빛 때문에 저희가 이 눈이 어떻게 쌓였는지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빛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네, 뭘 보인다고요? 눈의 층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층서들을 보게 되면 그때 눈 쌓였던 상황의 조건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약간 높은 상태에서 폭설이 내렸었을 때는 옅은 색으로 이렇게 큰 층을 이루고 있고요. 반대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었을 때는 그 입자들이 촘촘하게 있어서 굉장히 어둡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층서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상 조건들도 이렇게 층에 다 이렇게 확인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군요. 네. 네. 남들이 구해준 빙하코 가지고 실험실에서 이 대기 분석만 하는 거 가지고는 모르던 사실들, 네. 그걸 파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몰두하고 계신 연구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지금은 제가 23년도 현장에서 가져온 눈시료로 지금 다 분석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든 원소들을 일단 다 측정해보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오염과 그리고 이제 산불 이벤트 복원을 통해서 과거와 지금까지 산불들이 어떤 식으로 이벤트 빈도가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기후 변화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는 산불의 발생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게 눈 시료에서 드러날 거다 이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연구 한번 하려면 오래 걸리죠. 네, 많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추가 그냥 여기 시추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리 탐사 자료를 다 확인해서 어떤 지역이 연구의 목적에 맞는지를 일단 선정하는 데도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요. 일단 시추 예를 들면은 신부빙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 시추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2,700m 빙하코를 분석을 다 하는 것도 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번 프로젝트 진행되는데 최소한 10년. 예, 근데 한 번 시추하게 되면 40년 이상 또 저희가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네. 논문 한 편 쓰려면 몇 년은 기본이군요. 네. 특히나 제가 박사학위 때 정말 2, 3년은 실험실에 거의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논문 딱 한 편 썼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내는데도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 빙하코를 자르고 거기서 나타난 공기들을 다 이렇게 분석하고 매일매일 그걸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웬만한 사람 못 하겠는데요? 근데 정말 빙하를 좋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빙하가 좋아요?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기에 과거 대기 성분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딱 한번 보고 그럼 이 변화들이 왜 발생됐는지 원인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종의 셜록 홈즈가 돼서 과거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막 탐정해가는 그런 과정 같아가지고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네. 하긴 재밌고 빠져야 매일매일 네. 반복하죠. 똑같은 일을. 네. 자, 우리 80만 년 동안의 변화 아까 이야기하신 거 한마디로 인류의 활동 때문에
지금껏 80만 년 사이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확인되고 있다. 네.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곧 지구는 더워질 것이다. 네,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더워질까요? IPCC 레포트에서 2021년도에 하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2100년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부터 열심히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한 2도씨 정도로 상승하고 멈출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계속 그냥 생각 없이 쓴다고 하면 2100년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한 4.4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빙기, 빙하기 이때 이렇게 온도 변화가 평균적으로 4도, 5도 정도이거든요. 그 변화가 이렇게 곧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그 10만 년 정도에 일어날 변화를 불과 한 70몇 년 만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의 뭐 100년, 200년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미래 시나리오이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 이 방향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국가와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일부 학계에서는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던데요. 그래도 노력을 안 하는 해야죠, 것과 해야죠. 예, 차이가 나죠. 그 정말 극단적으로 4도, 5도씩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극심한 이벤트들이 종종 더 빈번하게 발생되는 건데요. 최근에 좀 슬프지만 산불 이벤트가 굉장히 발생이 됐고 산불이라든지 폭염, 홍수,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들이 더 심하게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구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는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죠. 우리의 생존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계속 빙하 곁에서 빙하 기록을 계속 파헤치는 연구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요. 계속 빙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네, 빙하 곁에 있겠다는 책도 내셨더니만. 네. 네, 오늘 아주 재밌고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구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빙하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대로 살다간 못 산다. 네, 다들 이산화탄소 줄이는 노력 함께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